제가 오늘은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뭐다?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집 한 채 있고 어느 정도의 현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주로 바꿔야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의 30년 미래 예측, 노후 준비를 위한 이 미래 예측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성장이 우리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리즈로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겁니다. 문화지체 현상이 뭐였죠? 다 옛날에 지나간 건데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 문화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소위 얘기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착각을 하는 사회 부조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거를 겪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꾸 세대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신세대는 자꾸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대박 투자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정말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정말 대박 투자. 자, 여러분 내가 산 주식이 올라요. 와, 정말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 주식 샀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대박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 상대 가치니까 내가 산 주식만 올라야 됩니다. 내가 산 아파트만 올라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좀 가능하기 힘들 것 같죠? 그럼 두 번째, 조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대박 투자가 돼서 조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지 않을까? 분산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90년대생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생은요. 기대 여명이 그냥 95세래요. 평균 기대 여명입니다. 여러분,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아주 뛰어나게 건강하지 않아도 95세 산다. 조금 운 나빠서 조금 더 건강하면 그냥 100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사고는 7, 80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선배님 세대에 맞춰져 있고 나이 한 50, 60 되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앞으로 자산시장에 미칠 5가지 특징,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자산시장의 양극화, 홈오피스 시대, 그리고 주택가격의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초저성장 경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성장 경제가 뭐냐? 아예 성장을 안 합니다. 실질적인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뭐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돈을 풀든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든가 와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데 너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질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막 거의 0%로 금리를 내리질 않나. 이런 극단적인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오늘은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산시장은 한마디로 뭐다? 이제 앞으로 그냥 갬블판이다. 갬블. 도박이에요, 도박. 너무 변동성이 커졌어. 자, 돈줄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 와, 그래? 그럼 변동성이 엄청 커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 맞습니다. 정말 어떤 주식 하나 샀는데 그냥 미친 듯이 막 몇십 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시장이 잘못 뛰어들었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뇌물을 줄 때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뇌물 줄 때 옛날엔 사과 박스가 등장했잖아요. 요즘은 누가 그걸 사과 박스로 줘? 그럼 뭘로 주냐? 100박스로 주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누가 요즘 사과 박스로 줍니까? 요즘 뇌물은요. 이 금액, 현금, 자산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자산으로 줘도 그 자산이 불안하잖아. 변동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언더 테이블 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원래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주는 돈, 이런 걸 뇌물이라고 하는데 언더 테이블 머니, 이런 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요즘 뭘 주냐면요,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를 구해줍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 일자리를 봐준다는 게 뭐야?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뭐 나라를 막 들썩들썩 했던 뭐 그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거 갖고 뭐 굉장히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뭐야? 결국 좋은 학교 보내고 또 뭐 좋은 데 입학시키고, 뭐 이게 결국 미래의 자녀에 대한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 그게 좋은 직업이 뭐예요? 그게 좋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었죠.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그 모 회사, K 모 회사 있잖아. 거기에 또 자녀를 또 이렇게 살짝 이게 넣어가지고 뭐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뭐 있었죠? 또 선관위 뭐 관련된 높으신 분 자녀 특혜 입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뇌물을 어떻게 주냐? 누가 사과 박스에다 줍니까? 결국은 현금 흐름을 주는 거야. 현금 흐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의 직업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거지.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 나쁜 놈들이 미래를 먼저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주면 자산의 변동성이 크니까 현금 흐름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으로 뇌물을 주는 시대가 됐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노후 준비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의 노후 준비의 개념도 자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돼서 다시 자산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아파트가 있어야, 아파트를 산다고 부자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가 있어야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인플레이션이 뭐냐? 여러분 요즘 나가보면 물가가 어때요? 물가 미쳤죠? 진짜 구내식당 있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혜택이야. 그게 진짜 구내식당 없으면 나가면 뭐 순대 떡볶이를 점심에 먹을 수도 없고, 먹었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면, 10,000원이면 솔직히 좀 부실해요. 조금 든든히 먹으려면 한 12,000~13,000원에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것만 있습니까? 진짜 뭐 커피 한 잔, 제가 돈줄남이 5년 전부터 가장 강조하는 게 별다방 사치다라고 했는데, 좀 요즘은 보면 별다방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진짜. 별다방 적극 추천. 예산을 가지고 먹되 적극 추천. 자,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활동을 안 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산에만 기대는 노후 준비를 하면 안 된다. 결국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돈은 조금 벌어도 됩니다. 여러분, 돈 조금 벌어도 돼요. 돈 조금 벌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월, 화, 수 정도를 출근할 수 있는 곳을 세컨 라이프로 만드셔야만이 된다. 그 시간 동안은 돈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은 홈쇼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은 인터넷 쇼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느냐? 소득 없이, 현금 흐름 없이 인플레이션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자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뭘 해야 되냐? 세컨 라이프를 설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어우러지는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대소득은 뭡니까? 돈줄남이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돈줄남 1가구 1주택이거든요. 1가구 1주택인데도 임대소득 받아요. 어떻게? 내 집을 반전세 주고, 나는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서 가니까 차익만큼 임대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2주택, 3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임대소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소득까지 어우러지는 이 파이프라인, 4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의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근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준금리 역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2008년도를 중심으로 나눠져요. 2008년 전과 2008년 후. 뭐가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서 2008년 전과 2008년 후가 뭐가 다르죠? 2008년 전에는 15%,
8%, 4% 뭐예요? 일단 경제 성장 자체가 높았다는 거지. 지금은 2%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았고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다 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성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 물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2008년 이후에 금리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돈은 다 주식시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이전에는 막 수십 배, 수백 배 성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주식시장에 돈이 없었고, 지금은 성장하는 기업은 극히 적고 굉장히 어렵고 성장이 안 되는 사회인데, 경제인데, 지금 돈은 다 여기 와 있어. 천문학적인 돈이. 그럼 주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엄청난 변동성의 상황이다. 자,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 결정은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자, 가치보다 가격이 조금 낮을 때가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조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빵 튀어가지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안 되죠. 자산 가치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면 자산 가격도 완만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모멘텀이라는 게 생겨갖고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그거를 시장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산균 같은 역할이에요. 너무 모멘텀이 증가했을 때 시장을 좀 죽이고 자산 가치에 가깝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라 그러면 막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공매도라 그러면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극단적인 통화 정책의 저성장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봤던 그림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이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친 거죠. 어떻게 되냐?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높을 때가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낮을 때가 있죠. 모멘텀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커진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 상승 모멘텀보단 하락 모멘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경기가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순환 사이클, 이 순환 사이클이 좁아집니다. 폭이 어떻게 돼? 이 진폭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좁아져요. 자, 이거 보이시죠?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극단적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과 상승과 후퇴와 침체의 한 구간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옛날에 여기 한 사이클 들어올 시간에 두 사이클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위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 한 채 있고 어느 정도의 현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